네, 여러분 오늘 박 교수님 모시고 환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 회째 그 중국 환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환경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 본 중국학 의 성격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국내에서 뭐 친중이다 아니냐 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박 교수님 모시고 환경부국론의 관점에서 쭉 중국 문제를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박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이 종합 정리입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가 3번 했죠. 하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 중국의 그 지금 물도 한번 했죠. 물 관리. 물 관리는 상당히 뛰어나게 역대 중국이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물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엽댐 만들고 지금 세 곳에 물을 다시 이제 남수북조 현대판 남수북조 사업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번째는 우리가 중국이 지금 이 국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말입니다. 국토 그다음에 특히 농토의 한 20%가 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중금속으로 얘가 오염되고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식품에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쌀의 30%가 카드뮴으로 오염됐다. 지금 그 수입되고 있는데요. 중국 쌀이 일부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막걸리 같은 거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쌀이 100%가 이게 자급자족이 되지만은 그래도 일부 보면은 중국 쌀이 들어온다고. 그 의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니멈 마켓 액세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내수면업, 이 논에다가 이 사람들은 뭔가 물고기를 키운다고요. 그 물고기들이 미국에도 가고 우리나라도 들어오죠. 근데 이게 이제 물고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또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하니까 그 물고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중국의 이 환경 개선에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 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왜 또 촉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그 전에 중국의 환경 현황을 우리가 종합하면 말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깜짝 놀랄 몇 가지 사실인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3억 인구가 13억 인구 중에 3억 인구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한다. 즉 2달러 이하가 지금 빈곤층이. 저게 전 세계 인구의 10%인데 중국에는 지금 10% 20%가 더 되는군요. 그렇지. 중국이 13억이잖아요. 13억 중에 3억이 2달러 이하. 중국이 사실은 아프리카 전체보다도 인구가 많아요. 아프리카 전체가 12억이에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극빈곤층, 특히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이남에 2달러 이하가 많거든요. 그게 전 세계가 이제 한 7, 8억 되거든요. 그 7, 8억 중에 3억이 저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중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게 이제 환경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중국 물의 70%가 이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북부 지방에는 지하수 50%가 산업용수에도 부적합하다. 또 우리가 깜짝 놀랄 게 뭔가 하면은 중국 물의 6분의 1이 석탄 생산과 사용에 소모되고 있답니다. 즉 석탄이 말입니다. 생산에도 굉장히 많은 이 물이 소모되고 사용에도 이게 전력 생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북부 지방에 물 부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중국의 이 북부주, 즉 북경이라든지 텐진이라든지 저 지역 사람들이 오염 때문에 5.5년 조기 사망한다. 지금 북부라 하면 북경도 포함하는 되는 겁니다. 중경 황하 이북인가요? 그 황하보다도 그 밑에
거의 양저강에서 조금 더 위로. 양저항하 그 사이 정도를 경계를 해가지고 아래 위, 북부군요. 주로 이제 밀농사를 하는 겨울에 이게 난방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베이징이 세계 공기가 세계에서 거의 최악 상태인데 거기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 먼지가 미국까지 도달한다. LA까지 도달한다. 저게 이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물 경작 면적이 20 내지 30%가 오염이 됐다. 그것도 주로 뭐 비소라든지 나비라든지 수원 같은. 중국이 아직도 지금 식생활에 소득의 34%, 그 엔겔 개수가 높다는 거죠. 영국 같은 건 한 9%밖에 안 쓰는데 중국도 아직도 이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수입에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중국에 잘 사는 사람 64%가 제2 주거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다. 저걸 이제 중국 제2 주거지라면 말하자면 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지. 그 이제 색한홈을 필요로 한다. 여기 밑에 사진은 뭡니까? 아스닉인 운남성이군요. 예, 저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운난 지구에 비소로 오염된 토양들 그 사용 못하게 이제 차단하고 하는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가난 문제.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많은 저게 이제 뭐 대국치고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잘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아니고 시장 경제를 한다 하지만은 저것이 환경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 그걸 오늘 좀 왜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이게 중국이 문제가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좀 듣려고 합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3년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에 바로 제가 중국 환경 개선에 우리가 왜 나서야 되느냐. 그때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인데 뭐 그때 내용들이 벌써 그 전부터 요즘 뭐 미세먼지 그때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했다고요. 그 처음에 내용들만 내가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리는 지금 4대 강이지만 중국은 7대 강이다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물 절반이 지금 공업 용수로도 쓸 수 없고 도시의 한 3분의 1이 하우스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는 지금 상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3분의 1이 하우스 처리를 하지 않고 인구의 4분의 1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다. 거의 한 4억 정도가 이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저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총생산 8 내지 15%가 손실된다. 그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란 게 지금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 오랫동안 거의 한 10%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환경 손실을 따지면은 중국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다. 저게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저게 이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원래 미국이나 유럽, 일본들도 산업화 초기에는 심각한 대기 오염들, 수질 오염을 겪었다고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유턴 현상이라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스스로 가요, 이게. 근데 중국은 이게 사회주의, 민민주의이기 때문에 유턴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뭐 독재니까요. 그리고 유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 환경과학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또 경제력이 좋아야 되고 그 얘기를 제가 뒤에 좀 하려고 합니다. 유턴 문제.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이웃 나라가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특히나 우리는 뭐 중요하죠. 그렇죠. 편서풍이 불어오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게 또 이웃 나라를 돕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그게 그 당시에 썼던 칼럼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 유턴 현상. 과거에 저렇게 뉴욕도 저게 뉴욕이에요. 뉴욕 1950년대 뭐 60년대까지만 해도 저렇게 대기오염이 심했는데 지금은 다 깨끗해졌다고요. 거의 뭐 뉴욕은 지금 세계 대도시 중에서 가장 깨끗해진. 이 환경 유턴 현상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뭔가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저분이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저분이 60년대부터 저런 얘기를
이쪽은 이제 그 1인당 소득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소득이고 수직선은 환경 예. 디그라데이션이군요. 환경 악화 뭐 이런 거. 악화군요. 예. 그 초기에 산업화가 되면서 악화됐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저 터닝 포인트가 되면은 저걸 이제 내려온다. 저게 이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하는데 예. 저분이 원래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주로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그 인컴 이니퀄리티, 인컴 디스패러티, 그게 소득 격차, 불평등. 예. 소득 불평등도 저렇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원래 환경보다도 예. 먼저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바로 그거죠. 예. 예. 소득이 이게 산업화되면서 증가하면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가 점점 후기 산업 사회로 가면은 같아진다. 해소된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환경도 저렇다라고 얘기했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저분이 살아 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됐는데 90년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한때 다 저렇게 대기오염이 심했던 여기 보면은 뭐 LA, 뉴욕, 런던 뭐 이런 데가 아주 심했다가 지금은 지금 뉴욕 같은 데가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게 서울시 미세먼지 이야기 한번 했는데 뉴욕이 그때 우리가 한번 봤던 그림이죠. 그렇죠. 예, 대도시에 그 대도시로서는 지금 현재 대기오염이 가장 아주 굉장히 좋은 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회복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운데 밑에 46이었다가 예. 지금 24로 안에 옆에는 가운데 있는 빨간 거는 저 미세먼지고 그 옆에 있는 파란 거는 초미세먼지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서 보면은 밑에 있는 나라들은 다 못 사는 나라들이고 베이징, 뭐 뭄바이, 뭐 델리, 당연합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옛날에 다 안 좋았던 뉴욕이라 런던 같은 게 다 이렇게 그졌다. 근데 이 유턴 현상이 이제 왜 생기느냐 이걸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환경 유턴과 이 예. 자유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면은 보면은 제가 원래 저게 이제 쿠즈네츠 곡선인데 제가 저 쿠즈네츠 곡선을 이 부국 환경론을 쓸 때 저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거예요. 예. 저렇게 풀어쓴 거는 아마 저 책이 처음일 거예요. 뭔가면은 이쪽을 시간을 잡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 파란 선이 경제 성장 곡선이에요. 네. 그리고 빨간 선이 뭔가 하면 환경의 질. 그 초기에는 떨어지고 다시는 이게 U자처럼 이제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턴 현상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저 책을 쓸 당시에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 녹색 성장이 지금도 좀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녹색 성장의 원뜻은 뭔가 하면은 환경 개선과 동반한 경제 성장이에요. 그 잿빛 성장, 그레이 그로서는 뭔가 하면은 경제는 성장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저런 식으로 저 쿠즈네츠 곡선을 저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예. 제가 저 책에다가 이 얘기를 했고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그 녹색 성장은 말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 이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붙일 때 일종의 뭔가 하면 저탄소 성장이에요. 저탄소 성장하고 녹색 성장이 다른 의미인데 그때 이제 2008년, 2009년 이럴 때 그걸 녹색 성장으로 얘기해요. 예.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는 2005년도예요. 예. 그때는 바르게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을 녹색 성장이라 했고, 예. 근데 이상하게 이제 2008년, 2009년에 오면서 저탄소 성장이 마치 녹색 성장인 것처럼 CO2에만 이제 온실가스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올려보죠.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풀어선 거죠. 왜 저래 되느냐? 바로 이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과 또 국민들의 이 환경 의식이 향상되고 그러므로 해가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또 이 환경 말고도 여러 가지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공장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다시 이제 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보면은 말입니다. 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저 선을 보면은 저 Y축에 보면 저 다 나오죠. Y축에 환경 오염도, 산업으로 나오는 환경 오염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득 그 평등, 소득 불평등 예. 그게 심화되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사회 정의도 저래 되는 거죠.
사회 정의도 EKC가 Environmental Cuseness Curve군요.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근데 종형이고 예. 그 다음에 ABCDEF는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유턴을 하는데 어떻게 유턴 해야 되느냐. D로 가면은 이게 소위 말하가 하드 랜딩이에요. 경착륙을 하는 거죠. 아주 예. 오랫동안 가는 거죠. 저렇게 되는 수가 생기고 가능하면은 뭔가 하면은 F처럼 조금 나빠져 가지고 소득이 증가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턴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유턴 하느냐. 저게 이제 너무 심하게 가버리면은 아예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저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환경도 나빠지고 경제도 나빠지고 완전히 저렇게 가버리는 거죠. 저런 수도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F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비교적 후발주자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한 거로 보죠. 예. 그러나 중국 같은 거는 뭐냐? 하드 랜딩. 아주 심하게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될수록 F에 가까워지고 이게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이제 계획 경제가 갈수록 D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왜 그러면은 저렇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느냐?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국민들에게 환경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환경권이 있고 또 이 환경의 피해를 받고 환경의 수혜를 받는 이 시민들, 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만약에 북경시장도 우리 서울시장처럼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달라질 거라고요. 훨씬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정을 하지요.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환경권과 투표권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뉴욕, 런던 뭐 전부 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는데 그리고 저기 되면은 뭐냐. 이제 법과 제도가 강화되죠. 계속 법과 제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지 뭐 하느냐.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환경기술은 뭔가 하면은 법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의 매연이 심할 때 이것을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발달한 거죠.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린 지난 70년대보다 지금 현재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대기오염이 100분의 1로 떨어졌다. 계속 규제를 하는 거죠. 요즘 차가 지나가도 냄새는 안 나요, 그죠? 그렇죠. 옛날에는 차 지나가면 가솔린 태우는 냄새가 푹 났는데 지금은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버스나 이런 일부가 있긴 한데. 법과 제도하고 환경과학과 기술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규제를 그다음에 그게 위에서 이제 정치 제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사회주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충분히 지금 하드 랜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최적점을 찾는데 실패하죠. 사회주의 국가. 그렇죠. 그리고 뭐 시민들 관심 없이 시장은 위에만 잘 보이면 시장 되니까 밑에 국민들, 시민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동굴 아파서 전부 다 나쁘다고요. 지금 저게 이제 그런데 그래서 뭐냐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엄청난 자국의 희생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주는 거죠. 지금 D로 가느냐 F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투표권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당선된 어떤 정치제도에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법과 제도가 강화되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국가는 환경기술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 다 유럽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발달하게 되는 거지. 우선 보도도 안 되고요. 맞아요. 언론도 문제. 언론도 통제되는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구소련이 망하고 나서 거기 가서 특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일부 환경 그 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 환경오염은 기업이 일으킨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때려엎고 무슨 뭐
예. 사회주의를 하면은 환경이 보호된다 이런 따위로 얘기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있고 그 얘기를 또 그럴듯하게 듣는 또 얼빠진 청중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라 지금. 그렇죠. 참. 그래 이제 체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 그래서 지금 중국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나라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일부는 유턴하고 있어요. 일부는 보면은 저렇게 이제 뭐 북경에도 공기가 좋아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매연 미세먼지 이야기할 때 지금 파란 쪽은 일부 뭐 과거보다 초대규모 집진 장치도 생기고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토양 오염 때문에 지금 토양이 지금 중국의 전체 국토의 16.1%가 오염되고 그죠? 그 다음에 농토가 거의 한 20%가 오염되더라. 19.4%가 오염되더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문제예요. 또 중국도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밑에 있는 저 왼쪽에 저 그림이 하수 처리율이에요. 처음에는 2005년도만 해도 하수 처리를 그냥 뭐 30%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0% 가까이 가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맨 밑에 있는 숫자입니까? 45, 56, 60, 59. 저게 하수 처리 올라가고 있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겁니다. 양쯔강의 수질입니다. 양쯔강도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요. 1,3등급 수가 90에 육박했군요. 그 양쯔강의 댐 엄청난 큰 댐 삼엽댐 만드는데 수질은 점점 좋아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들 우리나라 환경단체 말로 따르면은 댐 만들면 수질이 나빠져야 되는데 엄청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 개선되지만은 봐요. 환경 유턴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일부 지역에 매우 늦은 속도로.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이것을 촉구를 하고 외부에 도와줘야 되는데 이웃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웃 나라에 대한 환경 개선 촉구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유엔이 처음으로 이 환경 문제에 관여할 때가 뭔가 하면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예요. 72년도도. 이것도 왜 그래 됐느냐? 왜 저게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 회의가 생기느냐 하면은 영국에서 날아오는 대기 오염 때문에 노르웨이, 스웨덴이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스웨덴 대사가 이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영국의 대기 개선을 촉구를 한 거죠. 그게 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유엔이 굉장히 그 환경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했고 이거 보면은 2006년도에 미국 EPA 스티브 존슨 이분이 북경에 가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수원 중금속이죠. 유해한 중금, 다이옥신 같은 오염 물질이 미국에도 피해를 준다.清华대학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하는 거죠. 미국도 중국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까지 별 촉구를 못 한 거지.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우리도 지금 이런 자료가 필요해요. 이게 뭔가 하면 LA의 밑에 있는 까만 거는 LA의 지금 대기오염이에요. 입자상 물질, 초미세먼지예요. 위에 있는 거는 뭐냐? 북경의 초미세먼지. 북경에 어떻게 변할 때 LA가 어떻게 변했다. 그 상관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나요? 그렇죠. 입증이 되고 그렇겠군요. 지금 저런 자료도 나와요. LA에 어떤 날은 LA에 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25%가 북경에서 날아왔다는 이런 것들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지구를 반바퀴 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구가 위에 뜨잖아요. 위에 뜨면은 지구가 빨리 돌아요. 생각보다 지구가 도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엄청난 속도예요. 지구 도는 속도가 우리가 보면은 지구가 4만 킬로인데 4만 킬로를 24시간 만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지금 저런 거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하고 북경의 미세먼지 변화 상관성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그 대기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리셉터 모델이라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떨어지는 대기 중에 대기의 그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미세먼지 안에 저것처럼 뭐 수원도 있고 다이옥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산염인도 있고 뭐 황산염도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거는 했죠. 미국에서 저런 촉구를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또 국제적으로 이게 협약적으로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은 UN 헌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지금 국제환경협약에도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국의 영토를 타국의 영토 또는 타국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게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국제환경협약에는 우리가 흔히 그 책임 원칙에는 말이에요. 영토관리 책임을 따지면은 책임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과실 책임 원칙, 하나는 과실 책임 원칙. 예. 영어로는 liability principle, responsibility principle 두 가지 있는데 무과실 책임 원칙은 뭐냐?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적법한 행위를 했거나 관계없이 피해를 주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예. 이 과실 책임은 뭐냐? 위법한 것만 하는 건데. 근데 네. 국제환경협약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 네. 중국에서 날아왔다는 것만 입증만 하면은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뭘 했던 간에. 네. 그게 바로 이제 국제환경협약의 무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 이 나오는 자료가 다 다른 거지. 그리고 저게 저런 식으로 해가 될 게 아니고 바람 풍향에 따라가 어떤 날에는 어떻게 오고 어떤 날에는 오지 않고 뭐 다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중구난방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 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부 측정한 거, 또 밑에는 보면은 밑에 올라올 때는 12% 저렇게 정확하지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런 식으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는 우리가 청와대학을 청와대학이 굉장히 환경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기 가서 저 건물 하나가 다 환경대학이에요. 저 사람들은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을 대학이라 그러고 단과대학을 학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중국의 청와대학 같은 데는 환경대학이 있어요. 교수도 한 150명 정도 되고 저기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는데 내 중국 북경에 가서 저도 저 한번 가서 강의도 하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잘 납득을 하고 같이 민간 차원에서도 협력을 하고 말이죠. 충분히 우리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그 예를 게 뭔가 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 되니까 뭐 환경부에서는 중국하고 뭐 협력을 하겠다, 협력을 강화하겠다. 예. 또 지금 저 서울시에서는 뭐 중국 내 50개 도시하고 우리가 무슨 뭐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건 지금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거의 우리나라 환경지방청 수준의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네. 중국을 연구하고 중국을 도우고 중국의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필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부 산하에 말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 뭐 영산강 유역환경청, 지청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 지청 정도의 규모는 안 되지만은 그 정도의 역할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환경부 산하의 중국청 같은 말입니다. 그걸 대사관에 두면서 우리가 그걸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식품 문제라든지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 예. 또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도울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브리핑이라도 받았을까요? 저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환경부 국장급이 중국 한 명 나가는 있겠군요. 근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되고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2003년도에 미국 대사 집에서 무슨 뭐 가든 파티인가 하는데 한번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뉴저지 주 지사가 뉴저지 주에 있는 기업인들을 전세 비행기로 데리고 한국을 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 보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IT가 발달되어 있고 동부 지역 뉴저지 이런 데는 뭔가 하면은 환경, 식품,
제약 이런 데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존슨앤존슨, 뭐 스킵,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도 있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인들을 데리고 국내에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제가 뉴저지 주에 한 8년 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정부에 아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를 초대를 갔는데 그거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면은 거기에 같이 온 미국의 뉴저지 주의 환경 사업하는 사람이 내한테 자료를 주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받았다는 자료를 주는데 우리나라의 환경 현황과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환경부에 나오는 환경 백스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하냐? 비즈니스도 하고 도와주기도 뭐 그것도 하고 국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런 사례를 그것도 2003년도에요. 네. 아마 지금도 미국 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 현황,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 뭐 여러 가지 현황들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중국 탓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우리 환경부 직원들을 거의 지청 수준으로 보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게 또 국제간에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군사 비밀을 빼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건데. 그러고 그걸 도와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 봐서도 좋고 우리나라도 봐도 좋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중국의 환경시장이 연 600조라. 중국이 지금 환경 문제가 워낙 물 문제라든지 워낙 저기 시하는. 근데 그런 시장 개척, 그거는 우리 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런 자료가 나와 보면. 아니 근데 어떻든 이 MB 정부 때 사실은 그런 그 환경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많이 하기는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4대강 캠페인을 이제 좌익 환경단체들이 4대강을 비난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말하자면 여론의 포인트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실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거의 뭐 4대강 또 녹색 성장, CO2 줄이는 뭐 여기에 다 사실은 저는 지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어서 이웃 국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그 원전을 핵폭탄처럼 착각해가지고 비핵화이라면은 마치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는 원전을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중국에야말로 우리 황해, 그 인근에 원전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촘촘하게. 그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그거부터 없애야지. 그 사고 터지면 한반도가 직격탄인데. 판도라처럼 주장한다면 영화 판도라처럼.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흑치시나 하고.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의 내가 볼 때는 중국을 우리의 하나의 환경, 낙동강 유역 환경청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중국 환경청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이 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걸 중국에 지난번에 이제 강의 가서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납득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지금 중국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총생산의 8 내지 15%가 성인된다. 저게 좀 외국에서 나온 거지,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면은. 그 다음에 건강 피해 따지면은 전부 다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보십시오. 산업화 해가지고 국토는 지금 저보시오. 국토의 16.1%가 지금 오염이 됐다. 지금 복원하는 데 상당히 돈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물건이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지대다. 중국의 제품들이 값싼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값싸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민들이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지요. 저걸 따지면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녹색 경제에 대한 게 지금 숨겨진 비용은 감안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녹색 경제의 기본이 저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데가 자기 나라에 굴이 팔고 거기도 유전이 있어요. 팔고
해가지고 옛날에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다가 지금 한 5,000불 됐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느냐? 녹색 경제로 따지면 못했다는 거죠. 자원 팔아가지고 자기 나라 살림 우리 집에 있는 살림 팔아가지고 이제 밥 사 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녹색 경제로 따지면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옛날에 뭐 10%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소득 불평등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 차원도 민간 차원이지만은 지금 있는 그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좀 주축이 되고 좀 적극적인 노력이 그런데 필요하지 어떻든 않나. 중국의 부자들은 또 엄청 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은 깨끗한 한국 농산물을 사 먹고 한국의 보통의 국민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오염된 농산물을 먹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중국이 그런 꼴도 있네. 중국이 지금 저거예요. 미국 농산물 엄청나게. 지금 미국 소고기 말입니다. 미국 쇠고기 우리 안 먹으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급속히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에서 아주 급속히 수입하는 게 뭐 소고기입니다. 미국 쇠고기. 근데 광우병 가지고 그 난리 치던 조작하고 부풀리고 하던 그 PD들이 지금 KBS, MBC, KBS 모르겠습니다만은 MBC 사장 가 있고 예. 모르죠. 그 광우병 효과 있었을지도 몰라요. 광우병 그 들어온 지 한 십몇 년 만에 예. 예? 광우병 수 수입한 지 10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미친 집단들이 광우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우병 때문에. 뉴스 가짜잖아. 뉴스 예? 가짜. 광우병은 뉴스 가짜.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참 골치 아프네요. 중국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앞으로 이슈가 생기면 조금 더 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은 중국 공부 좀 하셨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번, 4번이 이제 오늘 했는데, 환경으로 보는 중국학.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이 정리를 잘 해주신 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